안녕하세요. 올타임하이입니다. 올타임하이 코인 유튜브 구독 꼭 하시고요. 전세계 코인 뉴스와 인사이트 같이 투자하십시오. 인사이트 브리핑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46K라는 숫자가 정말 또 하나의 의미, 기관들이 46K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뭐 기관이든 고래든 익절을 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늘 잘 지켜보셔야 합니다. 쉽게 여기가 돌파되거나 박스권을 가볍게 넘기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숫자가 늘 중요하고요. 46K 이후부터는 정말 이 익절이나 혹은 분할 매도 충분히 가능한 곳이어서 그렇습니다. 김프가 여전히 낮은데요. 김프는 고래 기관들이 올린 상승이 어떠한 모멘텀이 나와서 all-time high 가까이 가야 김프가 끼기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기준 박스권이 아마 51에서 56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건 이제 비트 기준이고 이렇게 되면 알트들이 아마 all-time high 가까이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때 즉 4, 5월에 들어온 투자자분들이 있잖아요. 다시 수익권으로 바뀌어가고 본전 플러스 알파를 할 때 주위에서 이제 궁금해하고 뭐 들어가도 되나 하면서 이런 시점이 오면 그때 이제 김프가 차오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제 김프가 점점 찰 때 그때가 이제 점점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김프가 낮을 때는 무조건 해외 거래소에 보내놔야 됩니다. 보내놓고 그 김프가 끼는 것까지 이제 매매를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매매를 하면서 김프를 할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매매를 하면서 플러스 알파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김프에 대한 건 저저번 영상 찾아보시면 김프 얘기가 있습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뭐 조정이면 조정이지 지금 하락이 아니고요. 계속 상승 다이버전스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즉 현물로는 조정이 오면 줍줍하시고요. 플러스일 때 그러니까 익절을 하실 수 있는데 가면 분할 매도하시면서 다시 현금을 확보하는 이런 좀 선순환이 이루어져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 괜히 막 풀매수 하다가 막 풀매수 했다가 좀 조정 오면은 막 마음이 풀매수 했다가 조정이 오면 심정이 좀 안 좋잖아요. 멘탈도 흔들리시고 이러지 마시고 결국엔 올라가겠지만 어쨌든 당장 마이너스 20% 이런 거 풀매수 한 다음에 보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 좀 하시면서 적당히 물탈 현금도 가지고 계시면서 똑똑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난 늘 뭐 어디까지는 버틸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되고 어디까지 도달하면 이 정도 올라갔으면 됐지 그러면 나는 분할 매도하겠다 라는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디까지 오르는지도 막 관심 없고 막 계속 오르겠지 계속이라는 건 없어요. 영원하게 오르는 건 없어요. 어디까지 가면 뭐 여기서는 매수해야지 이런 게 있어야지 계속 내려가겠지 계속 내려가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늘 그런 생각은 해야 돼요. 나는 이번에 뭐 비트가 41일 때 주서야지 비트가 46일 땐 좀 털어야지 이렇게 좀 비트를 기준으로라도 생각을 하신다든지 뭔가 자기의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 이제 조정이 왔을 때 제 어떤 멤버십 단톡방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죠. 차트를 제가 잘못 보다가 지금 봤는데 이 정도는 하락도 아니고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큰 문제 없습니다. 이제 잭슨 홀 일주일 앞두고 선 반영된 거고 이유는 막 테이퍼링 이슈, 금리 이슈들이 많이 나왔죠. 어떠니 저떠니. 그리고 늘 이게 무슨 8월 25일 딱 당일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이 이날은 기다리고 있잖아요. 미리미리 앞에서 선 반영이 되면서 좀 터는 게 있다. 그래서 올랐을 때는 늘 분할 매도 하시고요. 이런 날 현금으로 줍줍하면 좋다. 비트 박스권이 중요한 거예요. 박스권. 그 박스권만 지켜지면 됩니다. 제 손절 라인은 40K죠. 박스가 40K 밑으로 갑자기 떨어지면 그때는 더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41, 46, 47, 51, 52, 56, 56, 63 이렇게 하나, 둘, 셋. 이 박스권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가면 알트들 보내고, 비트가 다시 먼저 올라가고, 내려가면 알트들 보내고, 이런 식으로 박스권 행진이 되고 있다. 46이 중요한 숫자, 이유는 말씀드렸고요. 63은 비트 기준 all-time high입니다. 알트들은 비트가 흔들리면 당연히 더 흔들리죠. 뭐 당연한 얘기고, 그쵸? 이거는 했던 얘기네요.
그래가지고 설마 이제는 안 내려오겠지? 그런 거 없고요. 와, 이렇게까지 오릅니다. 그리고 늘 이야기하지만 이번 불장이 올해 기준으로 마지막이라 잡코인 많이 오른다고 자꾸 시드 크게 가져가면요, 이런 날 비트 2% 빠지지만 잡코는 20%씩 빠지는 거, 그거 멘탈 뭐 감당 가능하시면 모르겠는데 일반 투자자 여러분들은 전 안 거네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스권 참고하시고요. 8월 25일 비트코인 스카이브리지 비트코인 ETF 심사 발표 이거 연기될 겁니다. 잭슨 홀 미팅 뭐 이게 이제 좀 중요한 건데 뭐 이때까지 가기 전까지 딱 이날 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위아래 흔들 거예요. 비트를 이렇게 흔들 거니까 이거 알아두시고, 8월 30일에 폴카닷 메인랜드 토큰이 있습니다. 그래서 폴카닷이 잘 버텨줄 수 있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반등이 세게 일어날 거예요. 미리 좀 참고하십시오. 8월 말 이 조정을 그럼 9월, 10월에 어떻게 올타임 하이로 연결하느냐가 이제 좀 궁금한 거잖아요. 전 지금 3개 모멘텀 시나리오를 좀 그려보고 있고요. 좀 분석 중인데, 첫 번째 중국 펌핑 시나리오입니다. 최근에 이제 알리바바를 NFT 하는 거라는 이슈가 나왔고, 중국의 CCID 퍼블릭 체인 평가에서 EOS를 1등 시킨 거, 그리고 지금 바이낸스가 어제였나요? 오늘인지 중국 고객을 다시 받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좀 밑에도 또 얘기를 할 건데, 중국 공산당이 지금 어떤 암호화폐 관련된 기업을 투자하고 거기에 주주가 됐거든요. 결국은 중국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 중국까지 돌아오면요, 지금 미국이 많이 올려놨는데 중국이 돌아오면 그때 펌핑 세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올타임 하이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뭐 중국은 별개로 두고 미국의 대기업들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저번에도 막 있다 없다 루머 있었잖아요. 얘네들,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테슬라 등 여기에서 이제 펌핑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이더리움을 사용할 예정, 뭐 이런 발표들이 있고, 코인 마켓캡 조사 따르면 기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 비트코인, 에이다, 순 이런 코인들을 그러면 이제 메인으로 봐야 되고요. 이런 메인 코인들을 홀드하고 이제 투자할 코인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걸로 펌핑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세 번째, 뭐 늘 얘기하지만 SEC에서 아니면 뭐 SEC에서 이제 BTS ETF를 좀 승인시켜가지고 모멘텀으로 쫙 올리는 거. 당장 BTF가 안 나오더라도 그럼 선물, 뭐 파생 이런 쪽이 ETF를 먼저 내고, 그 다음 BTF 내고, 그 다음 모멘텀으로 상승시키는 거. 인프라법이 뭐 단기적으로는 흔들어도 장기적으로 충분히 올릴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세 가지 시나리오가 제가 그림을 그려보고 있고요. 어떤 게 될지 지금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 뭐가 될지. 어쨌든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터져도 충분히 9월, 10월에 올타임 하이까지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 여러분 지금 아직도 우리는 올타임 하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승장은 맞아요. 상승 다이버전스 안에 있으니까 지금 뭐 하락장도 아니고 횡보장도 아니고 오르고 있잖아요. 상승장은 맞는데 그래도 모멘텀이 한 번 정도는 더 필요해요. 8월 말 이 조정을 어떻게 올릴지 참고하십시오. 자, 오랜만에 놉니다. 다지. 와, 이거 오랜만에 보네요. 그쵸? 다지. 일론 머스크의 최측근 다지코인의 재단 자문위원회를 합류해버렸습니다. 트위터에도 올렸었는데요. 보시면 후원자들의 제레드 맞나? 자레드 버첼이라고 해버리는구나. 자레드 버첼, 이 분이 일론 머스크, representing 일론 머스크, legal and financial advisor, 일론 머스크의 최측근입니다. 그리고 여기 맥스 켈러, 이분은 누구냐면 빌리 마커스는 파운더고, 그 다음에 비탈릭 부테린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는 저분 얘기를 안 하네. 어쨌든 이분은 도지코인 파운더도 있고, 이제 유명하죠. 비탈릭 부테린은 뭐 워낙 이더리움 파운더. 이렇게 지금 도지코인 재단이 설립됐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지코인 어디 갈 코인 아니라는 거죠. 계속 올린다는 겁니다. 도지코인은 제가 예전에 하락장이 와도 그래도 버틸만한 코인이라고, 잡코인 아니다, 죽지 않는다, 우리 도지 괜찮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늘 얘기했고, 사고팔고에서 지금 도지코인이 유망하기 때문에 어디 안 가요. 잘만 가면 진짜 1불까지도 갈 수 있는 코인이 도지라고 얘기해드렸습니다. 마크 큐벤, 근데 이거 보세요. 재밌는 얘기입니다. 도지코인을 보유하는 게 $500 수준. $500? 응? 뭐야? 500불? 50만원? 허허, 그쵸?
I personally own 494 worth of Dodge. 이게 494 million dollar라는 게 아니고 잘못 오타가 났는지. 근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이거. 그는 이와 관련해 자신의 암호화폐 포트폴리오가 비트코인이 50%, 이더리움이 30%, 기타 코인이 10%고 기타 코인 10% 안에서도 뭐 더지만 하는 건 아니니까 뭐 더지가 뭐 maybe like 1%? 1%도 아니겠지. 이분은 거의 어마어마하니까 0.1% 시드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마크 큐벤이 도지코인 옹호론자이지만 이게 어쨌든 어찌 되었든 밈코인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많이 투자는 안 하는 거예요. 저도 늘 얘기 드리지만 BTC와 ETH가 50%입니다. 나머지는 나머지대로예요. 그쵸? 이게 메인 코인이에요. 메인 코인들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장투로 둘 수도 있을 정도로 생각을 해야 돼요. 포트폴리오에. 뭐 딱 50%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어떤 게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쵸? 현금도 이제 포함을 시켜야 되고요. 오케이? 중국 관련입니다. 자, 요 내용들이었죠. IT 공룡 알리바바 저작권 거래 위한 NFT 마켓을 출시했다. 중국의 IT 공룡, 왜 공룡이라고 하지? 다이노소어, 뭐 major, 뭐 conglomerate인가 이런 건데 스촨이 또 나옵니다. 성두죠, 성도, 청두고 성도인데 스촨 고개 이쪽에서 이제 채굴도 많이 하고 그때 수력 발전소였나요? 수력 발전소로 이제 암호화폐 채굴을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에코 프렌들리한 거를 많이 하는 곳인데 그러니까 이쪽이 좀 많이 발달했나 봐요. 저작위원회가. 그래서 여기에서 웨스트펄 타워 여기 나 가본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곳에서 이제 하고 있다. IT 공룡 알리바바지만 이거 중국은요 알리바바 뒤에 중국이 관여가 돼 있으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이거 따로 생각하지 마세요. 틱톡 중국 거잖아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오디우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파트너십 체결했다. 오디우스와 체결했다. 근데 잘 보세요. 중국 정부는요. 제 트위터에서 올라왔지만 모 회사인 바이트댄스의 일부 주식을 인수하고 이사회에 자리를 확보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중국과 틱톡이 중국 정부니까 공산당과 틱톡은 한 몸인 거예요. 이사회라는 게 뭡니까? Executive Member잖아요. 한 몸인데 그 한 몸이 지금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와 파트너십을 맺은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중국 정부는 언제든 다시 돌아올 때가 되면 돌아올 거란 거죠. 완전히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국 CCID 퍼블릭 체인 평가 EOS 또 1위이다 라는 거고요. EOS 1등, 이더리움 2등, 트론 3등. 그래서 이제 이런 코인들은 메이저 코인으로 투자할 만하다. 메인 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법 관련은요. 파월 연준 의장이 디지털 화폐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이제 타운홀 미팅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연준이 디지털 화폐를 보유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매우 흥미롭고 도전적인 질문이다. 뭐 나쁜 말은 안 했습니다. 뭐 getting more and more important라는 얘기였던 거겠죠. 그래서 요 발언으로 인해서 뭐 플러스 알파 이런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디지털 화폐 뭐 쓰레기다 이런 것보다 훨씬 낫죠. 살짝 바뀌고 있다라는 거. 뉘앙스가 미국에서 바뀌고 있다라는 것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미국 하원 의원 SEC와 CFTC 위원장의 디지털 자산 규제 로드맵을 제시 요청했다. 빠르게 이제 달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영국 로비스트들도 마찬가지인데 자꾸 속도 내라는 겁니다. 어서 빨리 규제해. 규제할 거면 빨리 해. 왜냐면 오히려 조화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규제가 나와야 다른 것들도 하나 둘씩 가능하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 또한 매우 옳은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업계에 장기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규제, 그러니까 미리 파악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적극적 소통을 추진을 좀 하고 혁신 보호와 규제 간 적절한 균형을 맞춰서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뭐야? 디지털 자산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쵸?
망하자는 게 아니잖아. 공생할 수 있도록이죠.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됩니다. 갤럭시 디지털 미국 SEC의 비트코인 선물 ETF.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선물 ETF 출시가 먼저 되고 파생 상품. 그 다음 현물 BTF 출시가 되는 수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걸로 이제 자꾸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디지털 CEO가 에이다보다는 루나와 솔라나가 더 나은 대안이라고 얘기했죠. 루나 코인, 솔라나 코인, 뭐 이거 과거에도 얘기했고, 뭐 전 영상에도 좋은 코인들이다. 이런 코인들은 메인 코인처럼 잡코는 아닙니다.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좀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이다 팀에 뭐 악감정은 없다. 에이다가 시총 3위인 것은 미스터리. 솔직히 말하면 미스터리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에이다 카르다노는 일단 CEO도 열심히지만 에이다가 충분히 뭐 이더리움까지를 넘보는 건 아니지만 에이다만의 지금 어떤 시장을 구축하고 있고요. 에이다 위에서 놓을 수 있는 어떤 기술들과 프로그램들도 많기 때문에 에이다가 뭐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미스터리는 아닙니다. 에이다 가격 상승 놓고 마이크 노버그라츠 이분이죠. 이분과 찰스 허스킨스가 격돌했다고. 가만히 있을 개발 파운드 뭐 CEO가 아닙니다. 그쵸? 내가 만나본 20여 명의 스마트한 업계 사람들 중 카르다노가 개발 측면에서 매력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 문장을 바로 잡아야 할 것 같다. 내가 만나본 20명의 스마트한 은행가 중 무슨 말입니까? 기술이 아니라 그냥 인베스터가 어떤 암호화폐도 매력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에이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 이 말을 들었다고 반박했다. 이렇게 말 바꾸는 사람들은 녹취를 하는 게 이제 답입니다. 녹취를 해가지고 이걸 딱 까주면 돼요.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녹취를 해서 항상 준비를 해서 까주면 찰스 허스킨스가 이제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찰스 허스킨은 이런 말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에이다, 리플 주요 지표 전반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푸르르한 불장 상승장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락장 느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리플, 에이다, 이더리움, 비트코인 다 메인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이러스 파운데이션 수석 고문으로요. 전 애플 CEO를 영입했습니다. 요거 수석 고문으로 전 애플 CEO입니다. 그쵸? 그냥 일반 애플 직원도 아니고 CEO를 데리고 왔거든요. 어떤 곳에서?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소유권. 야, 그렇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애플 입장에서 전 CEO고 애플에 대한 어떤 네트워크가 여전히 있을 텐데 데이터 소유권 기술 업체에서 블록체인이니까 애플과 충분히 이런 대화가 오고 가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쵸? 애플이 들어오는 것도 시간 문제. 이란 증권거래기구 규제 명확해지면 암호화폐 거래 제공 가능. 그러니까 규제가 달라는 거죠. 규제를 선규제 후 거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맞죠? 셀시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를 출시하겠다. 네, 저도 쓰고 있는 곳입니다. 셀시어스. 그래서 뭐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셀시어스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셀시어스에선 수수료 받지 않고 오고 가고 이제 보내는 거야 뭐 이제 거래소에서 보내는 거면 수수료 내겠지만 그 받은 셀시어스에서 오고 가고 하는 거는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들어온 그 순간부터 이제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컴파운드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복리 효과를 받으면서 투자가 가능합니다. 제 댓글 보시면 셀시어스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 보시면 되고요. 셀시어스가 뭐 대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대출에 대한 내용도 제가 저번에 과거 영상에서 얘기했는데 대출 이자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통해서 또 코인을 다시 구매할 수 있는 이런 또 재밌는 부를 늘려가는 방법들이 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코인베이스 암호화폐 업계 아마존 되기까지는 갈 길 멀다. 제가 전 영상에서 코인베이스는 아마존이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이제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는 길이 어떻게 보면 FTX하고는 다르다는 거거든요. FTX 거래소와 코베는 가는 길이 다르다라는 의미로 이제 코베는 우리는 아마존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한 건데
이걸 갖고 이제 애널리스트가 아마존 데이까지 갈 길 멀다라는데 당연히 갈 길 멀지. 이제 막 시작한 코인베이스한테 무슨 아마존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아마존 너네 되려면 멀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당연한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273달러라고 설정을 했네요. ARK Invest, 코인베이스와 GBTC 등 암호화폐 관련주 매도를 계속했다. 근데 이거는요, 그냥 뭐 얘기했잖아요. 46K가 돌파된 순간, 기업과 어떻게 보면 고래들은요, 익절, 분할, 매도 하고 싶은 거 당연한 거고, 이게 성공적인 투자예요. 그쵸? 관련주 매도를 계속한 거지 뭐 풀매도한 거 아니잖아요. 풀매도한 거 아니고 또 한 거 아니고 또 안전하게 홀드 하다가 오늘 뭐 또 떨어지면 줍줍하고 이게 맞는 겁니다. 올랐을 때 파는 게 맞지. 저점에서 아마 아크인베스트는 꾸준히 코인베이스를 샀을 거예요. 저점에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주도 저점에서 거의 매수를 많이 때렸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때렸으면 이렇게 올랐을 때 좀 줄이는 거 뭐 이거 전혀 이상한 거 아니고요. 뭐 코인이 끝났냐, 뭐 암호화폐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걸로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이렇게 해야 돼요. 특근법 신고 기한 한 달 남았는데 신고 요건 충족 거래소가 아직은 없다. 이것 때문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좀 지켜봅시다. 아직 한 달여 정도 남았고 뭐 대한민국에서 뭐 암호화폐 거래소가 한 군데도 없다. 이거는 그 어떠한 어떻게 보면 개발도상국보다 못한 케이스가 되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돼요. 그쵸? 뭐 정부에서 나서서 영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무슨 우리나라 공산당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플러스 게다가 경제 자유가 있는 국가라면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데 한 군데도 못하게 한다?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김프가요 안 끼는 게 아니라 거래를 못하게 막으면 막을수록 뭐를 이제 아시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수록 하고 싶은 게 심리고 해외 거래소에서 다 플러스 나면 대한민국 사람들 투자자들 어떻게든 하고 싶을 텐데 이게 대한민국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쵸? 캐나다 보세요. 하나라도 더 하게 해서 세금을 내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매우 쉬운 문제죠. 애널리스트 최근 비트코인의 강세 지난해 연말과는 다르다라는 건데 이건 지난해 연말보다 못한 이유는요. 아직까지 개미들이 더 들어오지 않았고 그리고 한 번 대였잖아요. 한 번 대인 개미들 및 기관이잖아요. 기관도 물렸는데 기관도 물렸었던 이러니까 조금 더 조심스러운 것 뿐이고요. 모멘텀이 확실하게 돌파가 나온다면 지난해 연말보다 더 나아가서 새로운 all-time high 갱신할 겁니다. 오케이? Don't worry. 후오비 코리아 코인 MBTI 성향 테스트 진행. 이건 매우 웃겨서 코인 MBTI 성향 테스트는 도대체 뭘까? 궁금하네요. 여러분 8월 17일부터 8월 29일까지 코인 MBTI 성향 테스트 이거 한번 해보셔서 코인의 MBTI는 뭐가 나올까? ENFP 뭐 이런 게 나올지 한번 좀 알려주십시오. 블룸버그 전략가 비트코인 금 대체할 거 뭐 제가 뭐 늘 얘기하는 건데 이게 당장은 아니더라도 당장은 인플레이션처럼 디지털 금의 역할이 아니더라도 지금 뭐 나스닥과 커플링이니까 하지만 결국에는요 이 디지털 기술이요 여러 가지로 우위를 확보하고 있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글로벌 경제를 재편성할 수 있다. 당연하지. 진짜 이건 가능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여나 비트를 샀는데 물렸어요. 그러면 홀드 하세요. 걱정 1도 안 됩니다.
비트코인은 특별한 존재예요. 가상화폐에서도. 예, 가상화폐는 비트코인으로 시작되고 비트코인은 끝난다라고 봐도 될 존재이고요. 그만큼 이제 또 다른 메인 코인은 이더리움이니까 그래도 이더리움은 절대로 비트코인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캐나다 채굴 기업의 비트팜, 이거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캐나다 토론토에 비트팜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채굴하는 곳이죠. 채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년 전보다 400% 4배가 증가한 거죠. 무슨 말입니까? 계속 잘 나가고 있고 이런 기업들은 계속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죠. 투자할 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물만 코인을 100%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주식과 코인을 이제 같이 섞어서 하는데 제가 저번에 얘기했었던 것들 중에 하나죠. 뭐 당장 코인으로만 100% 못 하시는 분들은요. 투자가 망설여질 때 왜냐면 이제 confirmed 인프라 법도 없고 뭐 SEC 이런 규제의 확실성들이 아직 안 나와가지고 여러분 돈들 넣기가 좀 그런 분들은 뭐 이제 조금 더 비교적 안전하게 ETF 같은 것들을 좀 투자하면 좋은데 저번에 아주 옛날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BLOK 요거 괜찮은 ETF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MicroStrategy 뭐 이거 아시죠? 우리 그 세일러 우리 CEO분이 그렇게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회사 아닙니까? 스퀘어, 잭 도어시 있는 곳, 페이팔, 뭐 hot 8 mining, Marathon Digital Holdings, 뭐 여기 비트팜도 나오죠. 갤럭시 디지털 홀딩 계속 나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코인베이스 글로벌, 하이브 블록체인, 라이엇 블록체인, 네, 엔비디아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반도체 쪽이죠. SBI 홀딩 이게 이제 소프트뱅크 인베스트먼트 홀딩. 그렇죠? 옛날에 그 손정희 그 회장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암호화폐에 대해 잘 모른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고 싶다. 암호화폐가 유익한 건지 유익하지 않은 건지 잘 모른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아는 게 뭔지 모르시는 게 뭔지 아는 건 이거고 모르는 건 이거고 옛날에 아마 공자가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제대로 아는 건 안다라고 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 게 제대로 아는 거다. 정확히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기억이 남거든요. 소프트뱅크 인베스트먼트의 CEO분이 그러면서 암호화폐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아마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시고 있는 걸로 압니다. 아무튼 BLOK, BLCN, NEGR, BITQ, DAPP, KOIN, BKCH, RIGZ 영상 보시면서 뭐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보시면 근데 비슷비슷하게 돼 있는 곳이 많을 겁니다. 참고하셔서 투자를 또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 요약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역시 상승 다이버전스 안에 있는 조정이니 너무 뭐라고 할까 욕심내시지 마시고 그리고 흥분하시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타임하이 코인 유튜브 구독 꼭 하시고요. 전세계 코인 뉴스와 인사이트 같이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돈버